고요. 그 당시의 즉각적인 입장은 좀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입장이었다는 판단을 말씀을 못했다고요?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당시에 판단을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사 몇 년 하셨어요? 25년째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전고검 차장님 네. 좀 묻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2023년 7월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4명의 국민이 사망했고요. 16명이 상해 입은 사건입니다. 그 청주시장을 비롯해서 그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올해 1월 13일 청주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김영한 도지사에게 했습니다. 이 오송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를 인정한 첫 기소 사례인데요. 김영한에 대해서는 청주지검이 올해 1월에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고검의 항고 사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고 제기를 했나요? 대전고검에서 직제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사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검토 중입니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2월에 항고했죠? 네네. 그 김영환이 누군지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 사람은 친윤 중에 찐윤이고요.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김건희에 대한 비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한 도지사가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의 리스크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김영환에 대해서는 오송 참사 사건에서 2024년 작년 12월 3일 내란 직후에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 전에 서둘러서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김영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보면 화면이 안 올라가나요? 화면, 불기소 결정을 보시면,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실질적 지배, 운영은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과실도 인정을 했어요. 과실이 어떤 게 있냐면, 자동 진입 차단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집중호우가 예고됨에도 비상근무를 하지 않았고, 공직자들이, 지하차도 사전 통제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하차도 사전 통제하지 않은 거. 그리고 충북도가 균형 건설국 도로과 직원들이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주의 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한 도지사의 변명만 받아들여가지고 무혐의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 무혐의 결정문 끝에 보시면 각 임무 담당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했다면 그랬다면 매뉴얼만 있으면은 도지사가 그 매뉴얼대로 공직자들이 하면 되는 거지 도지사가 뭐 그것에 대해서 시에 그 매뉴얼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시에 안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그러면 도지사가 매뉴얼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그 후에 무슨 참사가 일어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결과적으로는 결정문이 그런 취지의 결정문이에요. 그럼 도지사가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화면 올려주세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때 9월 10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원께서 그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이 사건 24건의 도지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노만석 차장이 항고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까? 딱히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그 노만석 차장은 전달한다고 해놓고 전달도 안 했네요. 근데 이 사건은 차장님 제가 보기에는 다음 거 올려주세요. 이 사건, 이게 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 도지사가 예방 의무를 안 한 것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불기소 결정문이 저렇게 나오는 건데 미호천 제방이 무너지고 지하차도의 침수 당시를 포커스를 맞추시면 직무유기가 저는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도지사가 왜 이 지휘를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직무유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한 지사는 이 미호강이 범람하고 있는 전날 그 폭우가 막 쏟아지는 저 와중에 전날에 저 때도 이미 재난 3단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기업인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송 참사 그 시간 8시부터 10시 사이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SNS를 하고 있었어요. 딴 걸로. 그리고 참사 시점에 그 다음에 참사 당시에는 또 짜글이라는 맛집을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6시 40분에 집중호우 대책회의 하던 당시에 이미 이제 그때 미호천이 범람하고 막 사고가 막 직전에 그때
지하차도 차단 지시만 해도 됐던 사안이었거든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충북도지사가. 그 당시에 회의를 할 당시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직무유기가 인정이 되신다. 그래서 항고팀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무유기로 이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김영환 도지사가 이 회의 당시에 그런 조치 자체를 하지 않고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자기가 뭐 했냐 하면 점검한다 그러면서 화면 올려주세요. 자기 땅이 있는 괴산댐 쪽으로 가가지고 뭘 점검한다고 괴산댐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참사 현장에는 5시간 후에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김영환 도지사는 전반적으로 전날부터 저때까지 전체적으로 직무유기의 범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하지 않고 도로 차단 지시를 하지 않은 이 부분이 저는 인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국민이 희생됐는데 국정 홍보를 위해서 저딴 사진이나 찍고 홍보물을 올렸어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찐윤이라는 김영환 도지사가 오송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당시에 행했던 그 직무유기가 저는 저하고 맞닿아 있다. 그래서 저는 대전고검에서 이 사건을 항고 사건을 직직이 해가지고 수사를 하셔가지고 김영환에 대해서는 기소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쟁점을 포함해서 지금 사건 전반을 면밀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신중히 면밀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님 어디 계시죠?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전주지검이 2025년 4월 24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가법 뇌물 혐의로 기소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저 부임한 이후에 살펴봤습니다. 지금 공판 진행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공판 진행 사항도 챙기고 계시고요? 지금 사실은 중앙지검에서 공판을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자,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 요지가 뭐죠? 그 뇌물 공여자 이상직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딸 급여, 딸 부부 태국 생활을 지원했다는 명목입니다. 부정한 청탁도 들어있던가요? 뇌물인데. 부정한 청탁은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애초에 이 사건이 제3자 뇌물 취득으로 수사가 됐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보통 수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뭐 특별수사라고도 하고 반부패수사라고도 하는데 통상은 기본적으로 뇌물이 되냐 이렇게 수사하면서 따져 들어가다가 그죠? 그게 기본이고 안 되면은 이게 제3자 뇌물이 되는지 이렇게 보통 검토의 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인정하시죠? 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처음에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제3자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뇌물로 돌아선 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경제적 공동체 이런 개념이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뭐 저희 와서 부임한 이후에 굉장히 이례적이죠? 수사하는 방향이. 제가 말씀드릴 지금 아니, 상황에서 그거는 이 사건 말고 일반적인 수사의 방향을 묻는 겁니다. 수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일반적인 상황이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받았다는 대로 수사해 가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청탁도 약간 뭐 입증하기 어렵고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 맞는지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인가요? 그 양반이 뭔가 이렇게 딸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 대가로 뭐를 받기로 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뇌물 직무의 관련성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수사에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뭘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익을 뭘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아니 딸하고 사위한테 이렇게 생활비 줘야 될 어떤 의무를 면한다 그럴까? 딸하고 사위가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받으니 이제 부모로서 용돈 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제가 재판 중인 사항이어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건 하나만 묻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개입했다거나 알았다거나 하는 어떤 입증된 증거가 있습니까?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어서 이 사건은 보십시오. 2021년 12월에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2021년 12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물론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당에서 소속돼 있던 광모 의원이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정치적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하고 해서 결국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그것이 수사가 전혀 진 적이 없다가 윤석열 정권이 2022년에 들어선 후에도 계속 수사가 진 척이 없었어요. 그러다 2023년 9월에 이창수 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주지검에 부임하자마자 갑자기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결국 수사하고 기소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경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국정감사? 이따가 다시 물어볼까요? 준비되실 때까지?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에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가 백지화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사건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잼버리 파행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만에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에 결국 검찰이 전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수사해서 망신주기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파다했던 사건입니다. 그거는 그런 언론 보도는 알고 계신가요? 네, 뭐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일단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사의 주안, 내용은 뭐 수사 재판 중이니까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전 정권에서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정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이용된 것 아니냐고 오해를 생각하는 게 저는 오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모 검사장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딸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 사실이 변호인 도착하기 전에 언론에 실시간 중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망신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비판이 가져졌던 게 뭐냐면 그렇게 수사에는 관심이 없고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검찰 사위의 칠수논문 운영을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 감싸려다 큰일 난다, 아들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 같은 것을 하고, 이런 수사 행태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뭐 수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래서 검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문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서면 진술서를 작성 중에 있었거든요. 그걸 기다리지도 않고 기소를 해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오늘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신 검찰 관계자분들 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광주고등검찰청장. 예, 보이스피싱 수사해 본 적 있어요?